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자, 그들은 무엇을 보는가? 하늘을 우러러 별자리를 보는 자도 있고 땅을 파헤쳐 황금을 찾는 자도 있다. 그러나 나, 강병수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땅이 숨쉬는 고통을, 땅이 피를 흘리는 비명을. 이건 단순한 눈먼 나무꾼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하늘이 내린 벼락 한 방에 운명이 뒤바뀌고 썩어 빠진 나무 국자 하나가 조선 팔도의 기운을 꿰뚫어보게 만든 기이한 기록이다. 상상해보라. 평생을 산속에서 숯을 구워 간신히 입에 풀칠하던 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운명과 나라의 기둥을 좌우할 힘을 손에 쥐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내 이야기는 피로 시작한다. 어머니의 입가에 맺힌 피, 가뭄에 갈라진 땅이 토하는 피. 그리고 권력자들의 탐욕에서 스며나오는 썩은 피 냄새. 나는 그 모든 피의 줄기를 보았다. 허름한 움막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는 맹세했다. 이 눈으로 무엇이 진짜 기운인지, 무엇이 가짜 명당인지 꼭 밝혀내리라고. 그러니 이제 들려주겠다. 하늘이 내게 내린 벼락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나무꾼이 가장 위대한 것을 찾아내고도 가장 평범한 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가 되셨는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국자에 대한 경고이자 깨달음이 될 테니. 빌어먹을 놈이 감히 어디라고 썩은 수을 가져와 강원도 정선장터 바닥에 숲 굽는 노총각 병수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발 숯값만이라도 타 풀어주십시오. 병든 노모가 굶고 계십니다. 병수는 품속에 든 시커먼 나무 국자를 꼭 쥐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때만도 못한 반쯤 탄 국자였으나 병수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물건이었지요. 저 미련한 놈은 숯값도 못 받고 매만 번에 그려 장터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수가 준 그 볼품없는 국자가 조선의 운명을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숙종대왕이 보위에 오른 지 15년이 되던 기사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타닥타닥 적적할 법한 눈밭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지요. 강원도 정선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지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잔초와 초목은 타 들어가고 짐승들은 피를 토하며 죽어나갔습니다. 물을 다오 산탈 낡은 움막집, 30 넘은 숲 굽는 총각 강병수의 노모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입술은 뱀 허물처럼 벗겨져 피가 맺혀 있었지요. 병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뛰쳐나가 숲 굽는데 쓰던 시커먼 무쇠 국자 하나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기다리셔요, 어머니. 제가 십리박 용소폭포에 가서라도 물을 떠오겠습니다. 병수는 미친 듯이 산을 올랐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도 멈추지 않았지요. 한참을 올라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 같은 벼락이 쳤습니다. 우뚝 선 절벽 끝자락 500년 묵은 대추나무 정수리에 열기운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병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그만 나무 뿌리에 걸려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벼락이 병수의 허리춤에 매달린 무쇠 국자를 향해 뱀처럼 휘감겨 들어갔습니다. 치익살타는 냄새와 함께 병수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그의 눈에 시커먼 국자가 붉게 달아올라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이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병수가 눈을 떴을 때 손에는 기이하게 변한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붉은 표면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지요. 윙, 국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수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땅 아래 깊은 곳의 물길이 푸른색 실선처럼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벼락 맞은 국자의 기운으로 땅의 기운을 읽는 눈이 트인 것입니다. 국자 머리가 정확히 말라버린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병수는 홀린 듯 달려가 맨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풍풍, 메마른 돌 틈 위로 맑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7년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진짜 생명수였습니다. 병수는 국자에 그 영롱한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고 왕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헉, 헉.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병수는 벼락 맞은 국자에 물을 쏟을세라 조마조마해하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가까워지자 병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대신 집집마다 붉고 검은 기운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물이 뿜어내는 산기운과 죽은 기운이었습니다. 병수가 서둘러 움막에 들어서자 병석의 노모 몸 주변에 제빛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물을 드세요. 병수가 국자를 기울여 물을 흘려넣자 놀랍게도 노모를 덮고 있던 제빛이 순식간에 거치며 얼굴에 피기가 돌았습니다. 물이 참 달구나. 어머니의 편안해진 목소리에 병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벼락 맞은 병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허공을 향해 대고 손짓을 해대는 꼴이 영락없는 귀신 들린 모습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병수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황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른쪽 마른 우물가에서 시커먼 도끼가 굴뚝 연기처럼 치솟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꽤 아무도 없소? 우물이 왜 말랐는지 내가 아오. 병수가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미친 놈이 어디서 행패야. 그때 병수의 허리춤에 꽂은 찌그러진 국자가 웅하고 울리며 우물 쪽을 가리켰습니다. 비키시오. 우물 안에 죽음이 들어있소. 사랑채에서 나온 황부자가 곰방대를 털며 고함을 쳤습니다. 벼락을 맞더니 망가진 모양이구나. 여봐라, 멍청한 놈을 해라. 내 말이 틀리면 목을 내놓겠소? 딱 한 자만 파보시오. 병수의 눈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자 황부자가 멈칫했습니다. 평소에 어수룩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좋다. 허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내 놈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하인들이 투덜대며 우물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웬 냄새야? 흙을 걷어내자 허벅지만 한 구렁이가 물길 구멍에 머리를 박고 죽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를 건져내자마자 막혀있던 맑은 물이 콸콸 솟구쳐 올랐습니다. 세상에. 저놈 진짜 귀신이 붙었나 봐. 사람들의 눈빛이 경멸해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묵묵히 손에 든 국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국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황부자의 우물에서 물이 터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정선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탐욕스러운 현감 김갑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탁! 김갑이 차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천한 나무꾼 놈이 물길을 찾았다. 그 놈을 잡아들여라. 내 그 재주를 임금님께 바쳐 벼락 출세를 해야겠다. 기방이 머뭇거렸지만 현감의 고함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쿵. 병순의 오두막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늙은 어머니께 드릴 죽을 끓이던 병수가 놀라 솥뚜껑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들이닥친 포졸들이 거친 손길로 병수를 결박했습니다. 네 이놈, 강병수.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을 홀렸으니 오늘을 받아라. 병수는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병수의 허리춤에 꽂혀있던 찌그러진 국자가 징하고 울렸지만 고함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병든 노모가 기어나왔습니다. 노모는 포졸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우리 병수이는 법 없이도 살 효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에이, 귀찮게요. 포졸 하나가 노모를 발로 걷어쳤습니다. 퍽,
힘없이 흙바닥에 나동그라진 어머니를 보며 병수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현감 김갑이 뒷짐을 지고 나타나 비웃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그 재주를 증명해라. 만약 실패하면 내 어미 목숨은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끌려가기 직전 노모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헝겊을 풀자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은비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병수야, 이건 내 저승길 노자 돈으로 쓰려던 것이다. 노모는 묶인 병수의 품 안쪽으로 비녀를 억지로 찔러 넣었습니다. 한양 가는 길이 험하다. 정말 급할 때 이걸 팔아서 쓰거라.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라. 병수의 가슴에 닿은 차가운 은비녀에서 어머니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철컥철컥 병수의 목에 씌워진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렸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등 뒤로 노모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병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품속에는 어머니의 은비녀가, 허리춤에는 벼락 맞은 국자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 살아서 돌아와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내 국자로 뒤집어 엎어 버리리라. 병수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철그럭철그럭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영월의 험한 고갯길을 울렸습니다. 포졸들에게 이틀 밤낮을 끌려온 병수는 짐짝처럼 객주 마당 구석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굵은 병수는 신음과 함께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배가 등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포졸들은 자기들 목구멍에 술 붓기에 바빴지요. 그때 부엌에서 한 여인이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객주 주인 월선이었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곡선진 허리와 서늘한 눈매가 예사 주막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병수가 침을 꿀꺽 삼키며 국밥 그릇을 쳐다보던 그때였습니다. 허리춤에 숨겨둔 찌그러진 국자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뜨거워. 마치 불에 달군 쇳덩이를 품은 듯한 열기에 병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구석에 앉은 사내에게서 빨간 핏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건 바로 살기였습니다. 저놈이 품속에서 쇠부리를 꺼내려는 순간이다. 병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피하시오. 엎드려. 동시에 병수는 묶인 몸을 굴려 옆에 있던 장작더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르르. 장작이 무너지는 요란한 소리에 사내의 시선이 찰나 흔들렸습니다. 챙. 날카로운 비수가 허공을 가르고 월선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수가 아니었다면 그녀의 목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암살 실패를 직감한 자는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월선이 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병수의 얼굴이 아닌 뜨겁게 달아올랐다 식은 허리춤에 머물렀지요. 목에 칼을 찬 죄인의 몸으로 어찌 제가 위험한 줄 아셨습니까? 월선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병수는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느낌이 좋지 않았어. 월선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병수를 바라보며 주먹밥과 물 한 표주박을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병수는 허겁지겁 받아먹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는 귀한 약초 물이라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월선은 돌아서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붉은 살기를 보는 눈이라.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릇이 흙 속에 묻혀 있었구나. 10년 전 영문모를 죄로 참수당한 조선 최고의 직관, 그 딸인 월선은 병수에게서 가문에 잃어버린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훗날 한양 도성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양 도성 숙정문에 거대한 문짝이 열렸습니다. 정선 산골 수젓이 강병수가 드디어 한양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비단옷 입은 양반들이 오가는 화려한 장터였겠지만 벼락 맞은 병수의 눈에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병수는 헛구역질을 참았습니다. 거친 거리 바닥에서 시커먼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사람들의 발목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기와집 처마 밑에도
웃고 떠드는 주막 안에도 끈적하고 검은 기운이 뱀처럼 다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빨리 안 걷어 포조리 줄을 잡아채자 병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품속에 있던 찌그러진 국자가 우웅하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뼛속까지 스미는 냉기였습니다. 국자는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임금님이 계신 구중궁궐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단청 벽을 타고 검붉은 핏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간 거야. 병수는 이마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놈이냐? 땅속을 본다는 미친놈이?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감히 바라보지도 못할 위험이 내렸습니다. 조정의 실세인 이조판서 황대감이었습니다. 주변 포졸들이 숨소리도 못 내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그런데 황대감이 다가올수록 병수는 코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동물 냄새도 걸레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릿하고 역겨운 아주 오래된 피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비싼 향을 뿌려도 감춰지지 않는 썩은 피린내가 황대감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던 겁니다. 내 놈이 물기를 본다지 황대감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병수는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요. 건방진 놈. 전하 앞에서 감히 하늘의 이치를 노네, 퍽. 황대감이 가죽신으로 병수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으악. 병수가 바닥에 나동그라지자 황대감이 허리를 숙여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살아서 나갈 생각 마라. 임금 앞에서 혀를 함부로 놀렸다간 뽑아서 개미굴에 던져줄 테니 이 황대감은 차가운 눈빛을 남기고 궁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숨통을 조여오는 피 냄새뿐이었지요. 호랑이 굴인 줄 알았더니 악귀 소굴이었구나. 궁궐의 거대한 문이 병수를 삼킬 듯 스르르 열렸습니다. 주상 전하시오. 내관에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편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쿡, 쿡, 쿡.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숨은 노래병수의 심장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는 차가운 박석 바닥에 이마가 깨질 듯 엎드렸지요. 감히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화려한 용문이가 수놓아진 붉은 비단 방석과 그 위에 놓인 임금님의 발끝뿐이었습니다. 내이가 벼락을 맞고 땅속 물기를 본다는 그 나무꾼이냐, 전하 임금의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7년간 이어진 가뭄의 나라의 어버이도 지쳐버린 탓이겠지요. 병수가 입을 때려던 찰나, 호조판서 황대감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전하, 저자는 미치광이일 뿐이옵니다. 수들 굽다 벼락을 맞더니 헛것이 보인다 떠들고 다니는 자를 어찌 신성한 편전에 들이시나이까? 당장 내치심이 올릴 줄 아뢰옵니다. 황대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대신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렇지, 천한 것이 어디 감히 꼴을 보시오. 거적대기의 숙검정이라니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이 화살처럼 병수의 등에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속에 깊이 넣어둔 찌그러진 쇠국자가 우웅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억울함을 토해내듯 국자는 병수의 가슴팍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기이한 열기에 힘입어 병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거짓을 구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제 눈에는 땅의 기운이 보이옵니다. 오, 땅의 기운이라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거라. 이 궁 안에도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느냐? 병수는 국자가 이끄는 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편전의 화려한 단청과 기둥 사이로 검고 푸른 실타래 같은 기운들이 엉켜 있었지요. 그런데 유독 한 곳, 편전 구석, 다 죽어가는 늙은 회화나무 아래 거무튀튀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국자가 그곳을 가리키며 맹렬히 진동했습니다. 손에 댈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기 이옵니다. 저 회화나무 아래를 파보셔야 합니다. 병수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이 모였습니다. 그곳은 관내에 허드레물을 버리는 배수구역,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순간 편전 안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으하하.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곳은 똥오줌이나 버리는 곳이 아니더냐. 황대감이 배를 잡고 비웃었습니다. 전하 보시옵소서. 저 무지렁이가 신성한 궁궐을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저곳은 썩은 물이 고이는 흉지 중의 흉지이옵니다. 하지만 병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국자가 전해오는 확신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밑에 무언가 있습니다. 제 목을 걸고 말씀드리옵니다. 병수의 결기 어린 외침에 임금은 잠시 침묵하더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보거라. 전하. 내 파보라 하였다. 백성들이 말라 죽어가는 판국에 똥받침들 못하겠느냐. 임금의 호통에 내관들과 군졸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퍽, 퍽, 퍽. 메마른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편전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병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땅이 깊어질수록 흙 색깔은 점점 검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잽질하던 군졸 하나가 코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르륵. 퍽. 땅속에서 검은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맑은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시궁창 냄새를 진동시키는 끈적하고 시커먼 진흙물이었습니다. 편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임금의 용포 자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황대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임금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보시옵소서. 저놈이 감히 전하의 어전에 똥물을 퍼올려 싸웁니다. 이는 궁궐 기운을 더럽힌 대역죄인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저놈을. 임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병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국자가 틀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분명 악취 풍기는 썩은 물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졸들이 창을 겨누며 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젖은 풀은 창날이 병수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저 망할 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라. 황대감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품속의 국자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뼈가 울릴 정도로 강하게 텅하고 튀어올랐습니다. 전하. 딱 한 길만 더 파보시옵소서. 만약 맑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 발로 저 구덩이에 들어가 죽겠나이다. 병수가 군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상투는 풀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품속에 넣은 국자가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대감이 코웃음을 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하. 저런 미치광이의 말을 더 들을 필요도 없사옵니다. 신성한 궁궐을 동물 구덩이로 만든 죄를 물어 당장 목을 쳐야 마땅하옵니다. 하지만 선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년 가뭄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선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딱 한 길이다. 그래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놈을 저 구덩이에 산채로 묻어버리겠다. 왕의 엄명에 군졸들이 다시 코를 싸쥐고 동물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파지 않아 삽끝이 딱딱한데 부딪혔습니다. 강바위입니다. 바위가 가로막아는 못합니다. 병수가 튀어나갈 듯 발동치며 소리쳤습니다. 깨야 해. 그 바위를 깨야 물이 나온다고. 시끄럽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황대감의 호통에 군졸들이 병수를 결박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우웅.
품속의 국자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땅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군졸이 뒷걸음질 치다 들고 있던 곡괭이를 놓쳤고 그것이 바닥의 안반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천둥 같은 괴음과 함께 바위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 틈으로 하얀 물기둥이 폭발하듯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똥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맑고 향기로운 물이었습니다. 으야! 물이다. 맑은 물이 터졌다. 편전 앞마당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체면도 잊은 채 빗물처럼 쏟아지는 물을 손으로 받아쳤습니다. 꿀처럼 달디단 물이었습니다. 오! 달라. 이것은 옥수로다. 병수야,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구나. 전하는 그 자리에서 병수에게 비단과 쌀을 내리고 궐에 드리라 명했습니다. 병수는 감격에 겨워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병수를 칭송할 때 단 한 사람, 황대감만이 싸늘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면 저놈이 방해물이 될 게 뻔했습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될 놈이다.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겠구나. 환영하는 병수의 등 뒤로 황대감의 서늘한 살기가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 비단 이불을 덮고도 병수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했습니다. 품속에 넣어둔 국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뱀을 본 개구리처럼 국자는 어둠 속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와 빗장을 걸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을 본 병수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막에서 자객에게 당할 뻔했던 그 객주 여인 월선이었습니다. 쉬드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월선이 싸늘하게 말하며 밥상을 가리켰습니다. 배가 고팠던 병수가 침을 삼키자 그녀가 은비녀를 꺼내 국물에 담갔습니다. 치! 소리와 함께 비녀 끝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맹독이 든 비상이었습니다. 황대감이 보낸 저승 사자입니다. 병수는 기겁하며 밥상을 물렸습니다. 월선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조선 최고의 직관 박국풍의 딸이었습니다. 황대감은 엉터리 외자리를 써서 왕실의 기운을 끊으려는 역적입니다. 제 아버님도 그걸 막으려다 돌아가셨지요. 땅속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눈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인 겁니다. 병수가 집에 가겠다며 울먹이자 월선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망치면 당신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다 죽습니다. 살고 싶으면 싸워서 그 맷자리가 나쁜 땅이라는 걸 밝혀내야 합니다. 그때 방 밖에서 저승사자 같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이 든 밥을 먹고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자들이었습니다. 월선은 다급히 붉은 액체가 든 작은 단지를 병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입에 머금고 죽은 척하십시오. 제가 놈들의 눈을 속이겠습니다. 월선은 병풍 뒤로 몸을 숨겼고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액체를 입에 털어넣은 뒤 눈을 뒤집고 쓰러졌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병수의 국자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용상에 앉은 선조 임금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부석부석했습니다. 그 아래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황대감이 당당하게 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허름한 보질 장수 차림의 강병수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암살 위협에서 겨우 살아남은 병수는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의 맷자리를 두고 말이 많다. 오늘 결판을 내겠다. 황대감, 그리고 강병수. 각자 주장하는 땅을 고하라. 황대감이 먼저 거침없이 나섰습니다. 자, 여기 그가 비단으로 만든 지도를 펼치자 신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소신이 잡은 자리는 도성 동쪽 왕산줄기에 있는 비룡승천 형국을 명당이옵니다. 용이 하늘로 솟구치는 형상이니
이곳에 능을 쓰시면 왕실의 번영이 만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운 설명에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도 웅장한 땅이었습니다. 황대감이 득의양양하게 병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럼 천한 나무꾼 놈아, 너는 어디를 보았느냐? 설마 쥐구멍을 명당이라 우길 셈이냐? 병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자풀이 무성한 야산 언덕이었습니다. 저는 저 늙은 소가 누워있는 것 같은 언덕을 보았습니다. 편전 안에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황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 감히 전하 앞에서 그따위 죽은 땅을 논하느냐? 물길이 말라 비틀어진 흉지가 아니냐? 아, 아닙니다. 겉보기엔 그럴지라도 속은 다릅니다요. 병수가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외쳤습니다. 제 국자가, 아니, 제 손이 느꼈습니다. 대감님이 말한 저 용매 맷자리는 것만 번지르르 할 뿐, 속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저 소 언덕은 어머니 품속처럼 따뜻한 기운이 닿습니다. 황대감의 호통이 편전을 울렸습니다. 고작 수질 국자 타령으로 왕실의 능을 정하려 드느냐? 내 놈이 요망한 말로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구나. 병수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황대감의 땅 밑에는 시커먼 도끼가 서려 있었고 자신이 고른 땅 밑에는 황금빛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병수는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하, 제 목을 걸고 맹세합니다요. 저 대감의 땅을 파면 핏물이 나올 것입니다. 병수가 이마가 찢어지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지만 선조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논리 정연한 황대감의 명당론과 국자 타령이나 하는 무식한 나무꾼의 헛소리.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만하라. 왕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병수의 절규를 끊었습니다. 강병수, 내 놈의 무지함이 도를 넘었구나. 여봐라, 저 미친 나무꾼을 당장 의금부로 압하라. 병사들이 달려들어 병수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병수의 시야 너머로 황대감의 비릿한 웃음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끝인 건가? 어머니, 죄송해요. 병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용이 승천한다는 그 땅이 실은 조선을 집어삼킬 거대한 이무기의 아가리라는 것을 아는 이는 오직 끌려가는 병수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궁궐 중문이 쇠문이 닫히며 병수는 썩은 지푸라기 위로 처박혔습니다. 한양 의금부 지하 감옥은 비참함이 없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병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곳엔 어머니가 챙겨준 낡은 쇠국자가 들어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험상궂은 옥졸 하나가 철창 사이로 소반을 밀어 넣었습니다. 황대감 마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상이다. 서 먹어라.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과 고깃국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병수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더라도 배는 채우고 죽자의 숟가락 가득 밥을 퍼 입으로 가져가는 찰나였습니다. 윙. 품속 국자가 맹렬히 떨리더니 순식간에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아! 병수가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국자는 멈추지 않고 제멋대로 튀어나가 밥그릇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며 아까운 쌀밥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주는 밥을 걷어차 옥졸이 욕설을 퍼붓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궁창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 세 입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찍. 쥐는 입가에 픽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독이 든 밥이었던 것입니다. 병수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독이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옥졸은 당황하기는커녕 혀를 차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명줄 한번 즐기구나. 얌전히 먹고 갔으면 고통 없었을 것을. 그는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수는 식어버린 국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국자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공포는 곧 뼈에 사무치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황대감아, 내 반드시 살아서 이 원수를 갚으리라.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냥은 못 죽는다. 새벽녘. 누군가 급히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몰락한 직관의 딸 월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하얀 소복이 든 보따리를 철창 안으로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선 노모께서 아들을 기다리다 곡기를 끊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병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마저. 일은 슬픔과 억울함에 사무친 그의 품속에서 국자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의금부 지하 감옥은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병수는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품속에 찌그러진 국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쇠창살 앞으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국념 차림을 한 얼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옥졸에게 뒷돈을 주고 목숨을 걸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시간이 없습니다. 월선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보따리를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병수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스르르 흘러내린 것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삼배 상복이었습니다. 병수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낭자, 이게 왜 얘기... 월선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선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모친께서 나으리가 잡혀간 뒤 고기를 끊고 대문만 바라보시다가 지난달 보름에 숨을 거두셨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호강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병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보따리에 넣어준 비녀갑도는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 욕심이 어머니를 죽였어. 한참을 오열하던 병수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슬픔이 시퍼런 도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상복을 죄수복 위에 껴 입었습니다. 머리에 건을 두르자 마치 옥에서 올라온 저승사자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품속의 국자가 주인의 분노를 느낀 듯 우거리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월선 낭자, 똑똑히 보시오. 병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인 건 가난이 아니오. 탐욕스러운 황대감과 백성을 버린 임금이지. 그는 쇠창살을 으스러뜨리라 움켜쥐었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꽃길이 놈들이 자랑하는 명당을 피가 끓는 지옥으로 만들 것이요. 이 국자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 어머니 영전에 바칠 것이요. 월선도 눈물을 닦으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상복을 입은 병수의 처절한 복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깡깡성, 박, 왕릉공사 현장이 요란했습니다. 황대감이 천하의 명당이라며 호언장담한 곧이었지요. 하지만 분위기는 흉흉했습니다. 한낮인데도 까마귀 떼가 울고 땅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팠던 인부 칠성이가 코를 퉁기렸습니다. 이건 흙냄새가 아니요. 꼭 짐승 피 냄새 같은데 뒤 감독관의 호통의 칠성이는 다시 곡괭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곡괭이가 땅에 박힌 그 순간이었습니다. 푸슈슉! 의학사! 사람 살려! 땅에서 피가 솟는다. 칠성이의 비명이 산자락을 찢어 놓았습니다. 구멍에서 시뻘건 액체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흙탕물이 아니라 비린내가 진동하는 선명한 핏물이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핏물을 뒤집어 쓴 인부들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황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멈추지 마라. 저건 그냥 붉은 황토물이다. 계속 팔아. 그가 억지를 부리며 고함을 쳤지만 땅속에서 꾸구구하는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용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지르는 비명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궁 편전. 임금은 들고 있던 차잔을 쨍그랑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뭐라? 땅에서 피가 솟고 인부들이 죽어나가? 예, 전하. 백성들은 하늘이 노했다고 수군거립니다. 도승지의 보고에 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전 옥에 갇힌 나무꾼 강병수가 했던 경고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곳에 묘를 쓰면 전하의 대가 끊기고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때는 미친 놈의 헛소리라 여겼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자 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놈을 데려와라. 옥에 갇힌 나무꾼 강병수를 지금 당장 대령하라. 왕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 지상의 천둥 소리에 병수는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국자가 붉게 달아올라 웅웅거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병수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철창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인 강병수, 어명이시다. 즉시 입궐하라. 옥졸들이 문을 열자 병수는 국자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궁그린 죄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 갑니다. 병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피비린내 섞인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우르릉은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편전 지붕을 때렸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마치 수천 명의 원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죄인 강병수, 어명이다. 들어오라. 내관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끽 열렸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훅 근쳐 들어와 촛불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벅, 저벅.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죄수복 위에 급하게 둔 삼배 상복띠가 비장함을 더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옥에 갇혔던 초라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을 보고 돌아온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용상에 앉은 자신보다 죄인으로 엎드린 저 사내의 기세가 더 거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감히 천민이 임금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은 죽을 죄였으나 조정 대신 누구도 무엄하다고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병수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저주를 부린 것이냐? 임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병수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전하, 소인은 숯을 굽는 천한 놈입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울리는 재주 따위는 없습니다. 저 밖에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것은 제 저주가 아니라 땅이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편전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엎드려 있던 이조판서 황대감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피빛 없이 창백했으나 눈만은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전하, 저놈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아니 됩니다. 저놈이 감옥에서 요상한 짓을 벌여 공사장에 변고가 생긴 것입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하늘에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황대감의 고함 소리에 병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수의 품속 낡은 나무 국자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분노에 반응하듯 우웅거리는 진동이 병수의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대감마님. 병수가 입을 열자 황대감은 훅인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어미는 굶어 죽었습니다. 뜬금없는 말에 장내가 술렁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 한양으로 끌려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정선 산골 오두막에서 제 어미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굶어 죽었습니다. 쌀을 거둘 사람도 없어 며칠을 차가운 방바닥에서 썩어갔다. 들었습니다. 병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핏발선 도끼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잃을 게 없는 놈입니다. 목숨 그런 건 어미가 숨을 거둘 때 이미 같이 버렸습니다. 헌데 대감마님은 잃을 게 많아 보입니다. 저 화려한 관복도, 떵떵거리는 권세도, 목숨도 아까워 죽겠지요. 이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입놀림이야. 전조 임금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대감은 입을 꾹 다물고 바닥에 이마를 짚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다시 병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 말대로라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이미 땅에서 피가 솟고 인부들이 죽어나가는데 이제 와서 멈춘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임금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병수는 품속에서 국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커멓게 탄 볼품없는 국자였으나 번쩍이는 번개 불빛을 받자 기이한 붉은 광채를 띄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목을 걸겠습니다. 병수가 국자를 바닥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맑은 소리가 편전을 울렸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황대감이 파헤친 그 흉측한 구덩이 말입니다. 그곳은 외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땅의 숨통을 끊어놓은 칼자국입니다. 그 칼을 뽑지 않으면 오늘 밤 안에 궁궐 우물이 모두 핏물로 변할 것입니다. 대신들이 경악하여 웅성거렸습니다. 궁궐 우물이 핏물로 변한다니 이는 나라가 망한다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허나 만약 제가 그곳을 파보아 해결하지 못한다면 병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고 있는 황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 목을 저 황대감의 칼로 베어 그 구덩이에 던져 넣으십시오. 어찌 이른 불효자의 피로라도 땅 귀신을 달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담보로 한 제안. 편전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하늘이 무너질 듯 울어 있었습니다. 전하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나무꾼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진짜 왕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황대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전하, 아니 됩니다. 죄인을 신성한 무덤터에 들이시다니요. 이는 나라의 법을 어기는. 닥쳐, 전하가 차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황대감의 발치에 튀었습니다. 내 놈이 추천한 그 천하의 명당에서 피가 솟지 않았느냐? 법.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법 타령이냐? 선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수를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가라. 내 놈 말대로 해보아라. 허나 명심해라. 만약 실패한다면 내 놈의 목뿐만 아니라 내 죽은 어미의 관을 꺼내 목을 다시 베는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다. 잔혹한 협박이었으나 병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수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족쇄의 소리가 철그렁철그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의 갑옷 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렸습니다. 편전문을 나서자 차가운 비가 병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국자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국자가 미친 듯이 떨리며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붉은 물이 솟구치는 그곳. 황대감의 욕망이 뿌리를 튼 그곳으로. 기다려라. 이 더러운 땅의 아가리를 내가 찢어주마. 병수는 빗속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번개가 번쩍 내리꽂으며 칠흑 같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대나처럼 밝혔습니다. 으악. 피다. 땅에서 피가 솟구친다. 왕릉 공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꿈틀거리며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황대감이 천하의 명당이라 고원장담했던 땅에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핏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변고란 말이냐. 급히 당도한 선조 임금도 눈앞에 참상을 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요괴의 장난이옵니다. 저 천한 나무꾼 놈이 흑주술을 부린 것이 분명하옵니다. 황대감이 쿨탕물에 엎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뒤집혀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족쇄를 찬 병수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시커먼 국자가 우웅우웅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붉은 물이 솟구치는 구덩이 앞으로 다가가 국자로 그 물을 휙 떠내어 황대감의 발치에 뿌렸습니다. 맡아보십시오. 이게 흙 냄새입니까? 아니면 썩은 피 냄새입니까? 코를 찌르는 역겨운 비린내에 황대감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놈. 내 놈이 무슨 짓을. 이 땅은 용이 승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병수의 목소리는 천둥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서 산세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대감님 눈에는 저것이 하늘로 오르는 용으로 보였겠지요. 허나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것은 용이 아니라 왕실의 기운을 빨아먹으려 다리를 튼 거대한 거머리 형국입니다. 거머리라니 천거경악하여 웅성거렸습니다. 저곳에 묘를 썼다면 왕조의 전기를 모조리 빨아들였을 것입니다. 대감은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잠자던 거머리 배를 가른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땅이 고통스러워 피를 토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면 내 놈이 지목한 그 초라한 땅은 뭐란 말이냐? 늙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며 황대감이 악을 썼습니다. 병수는 피식스 웃음을 지으며 멀리 떨어진 작은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맞습니다. 늙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지요. 헌데 대감, 소가 누워서 무엇을 합니까? 숨을 고릅니다. 병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그곳을 지목한 건 맷자리를 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맷자리가 아니라 이 숨막히는 산맥의 숨구멍이었습니다. 거머리가 꽉 조이고 있어 숨을 쉴 수 없는 이 땅의 숨통을 틔우려면 바로 저 늙은 소의 콧구멍 자리를 파내어 나쁜 기운을 빼냈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병수가 왕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처음부터 맷자리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이 나라가 살기 위해 숨통을 틔우러 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 늙은 소의 코를 뚫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붉은 피가 역류하여 궁궐을 덮칠 것입니다. 병수는 몸을 돌려 자신이 지목했던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미친 놈을 막아라. 신성한 땅을 훼손하려 한다. 황대감이 고함을 쳤으나 병사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수가 걸어가는 언덕 위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수의 손에 들린 낡은 국자가 마치 장군의 칼처럼 어둠을 가르고 있었지요. 병수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남들 눈엔 작풀만 무성한 땅이었으나 병수의 눈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기운이 아우성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보아주십시오. 아들이 이제야 제 밥값을 합니다. 병수는 국자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번개가 화광하고 내리꽂히는 순간 그는 온 힘을 다해 땅을 내려찍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삽질이 아니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베어라. 황대감의 서술에 무관들의 칼날이 병수의 목을 겨눕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칼날은 차갑게 빛났지만 병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선조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목숨을 걸고 청하옵니다. 딱 한 시즌만 주십시오. 이 늙은 소의 숨통을 틔우지 못한다면 그때 제 목을 베어 저 구덩이에 던지십시오. 오 병수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빗속을 뚫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전하는 흔들렸습니다. 이미 흉한 징조를 본 터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좋다. 허나 시간 안에 아무런 징조가 없다면 내 손으로 직접 내 목을 칠 것이다. 병수가 다시 낡은 국자를 쥐자 우웅하고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땅 아래 깊은 곳의 기운이 국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퍽퍽. 그는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비와 무거운 족쇄가 그를 방해했고 손바닥은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자로 땅을 파니 무덤을 내가 파는구나. 황대감의 비웃음도 병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자가 전해주는 뜨거운 열기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둔탁한 쇠소리와 함께 국자가 튕겨나갔습니다. 바닥을 더듬어 보니 집채만 한 풀은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꼴을 보아라. 물은커녕 돌덩이만 나왔구나. 황대감이 박장대소했고 선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병수의 눈에는 바위 틈새로 스며나오는 시퍼런 기운이 보였습니다. 저것이 바로 땅의 기운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저놈을 끌어내라. 병사들이 다가오자 병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품속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가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따끔한 통증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과 백성들의 서러움이 국자 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놈의 돌덩아, 갈라져라. 병수는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국자를 바위 틈새에 내리꽂았습니다. 과아작. 벼락치듯 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위 틈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발밑에서 우르릉하는 지진 같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조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져가고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그 틈새로 어둠을 뚫고 무언가가 맹렬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말라틀어진 조선의 땅이 그토록 기다려온 생명이었습니다. 으아아, 병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낡은 국자를 잡은 손목이 부러질 듯 비틀리고 집채만 한 바위가 괴음을 내며 갈라졌습니다. 쏟아지던 빗소리와 천둥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엄청난 소리였지요. 구덩이 밖에서 지켜보던 대신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황대감이 빗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갈라진 바위 틈에서 하얀 물기둥이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흙탕물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억눌렸던 땅의 분노가 터지듯 맑고 시퍼런 옥수가 하늘 높이 치솟았지요. 그 높이가 무려 10장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수압의 병수의 몸이 구덩이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크헉. 진흙탕의 나뒹구는 병수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물기둥은 마치 거대한 백룡이 승천하는 형상이었습니다. 피해라. 물난리다. 병사들은 혼비백산했지만 선조 임금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용포가 흠뻑 젖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땅에서 물이 터지자 하늘도 화답했습니다. 우르릉은 쾅쾅. 마른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7년 가뭄을 끝내는 진짜 단비였습니다. 비다. 진짜 비가 온다. 만세, 전하 만세. 조선이 살았습니다. 대신들이 체면도 잊은 채 빗물 속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이 물로 채워지고 말라비틀어졌던 나무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국자를 다시 쥐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국자는 이제 차갑게 식어볼래에 투박한 나무 색깔로 돌아와 있었지요. 어머니, 보시오, 소자가 해냈소. 병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빗물과 섞였습니다.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견뎌온 지난 여러 해의 세월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반면 황대감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명당은 빗물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선조가 침통을 걸어 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수는 황급히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이 감히 옥체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은 병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왕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아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이 나라를 살렸어. 왕의 진심이 병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과 대신들이 하나 둘씩 병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서가 국면 복장을 한 월선이 인파를 해치고 달려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의 병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황대감이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놈. 내 놈만 아니었으면 악에 바친 비명과 함께 황대감이 방심하고 있던 병수의 등 뒤로 달려들었습니다. 빗소리에 무쳐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해. 월선의 비명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병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요. 10년간 산을 타던 나무꾼의 감각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황대감의 단도가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위놈. 내 놈이 감히 이성을 잃은 황대감이 다시 달려들었지만 하늘은 악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철퍼덕. 병수가 찾아낸 물길이 만든 웅덩이에 황대감이 미끄러져 볼품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진흙 범벅이 되어 허우적거리는 꼴은 영락없는 미치광이었습니다. 저 역적놈을 당장 포박하라. 선조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금군들이 달려들자 황대감은 발악했습니다. 노예라. 나는 이족 판서다. 전하, 저놈이 요술을 부린 것입니다. 제 맷자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 용을 보십시오. 그가 손가락질한 곳. 바로 그 순간 우르르 괴음과 함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명당이 아니라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는 흉지였던 것이지요. 병사들이 황대감을 짐짝처럼 끌고 사라지자 산봉우리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전하는 비에 젖은 용포를 끌고 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병수라 했느냐? 내가 짐을 살리고 백성을 살렸다. 왕은 허리춤에서 귀한 옥패를 꺼냈습니다. 내 너에게 높은 벼슬과 한양의 기와집, 마채 논밭 천마지기를 주마의 주변 신하들이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천민이 하루아침에 대감만 됨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월선조차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거절하는 것이냐? 재물이 부족하더냐? 병수는 품속에서 차갑게 식은 나무 국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국자가 이제 잠잠합니다. 어머니의 한이 풀리신 게지요. 소인은 글도 모르는 까막눈입니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굶어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을 수습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벼슬보다 그게 더 중합니다. 병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눈먼 자들만 보아오던 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짜 명당을 만들어 나라를 훔치려던 자와 달리 진짜 명당을 찾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졌다. 내 효심이 저 빗줄기보다 굵구나. 왕은 은 대신 최고급 관과 쌀백섬을 내리며 금군으로 하여금 고향 가는 길을 호위하라 명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큰 절을 올린 병수가 몸을 일으켜 월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갑시다. 어머니가 기다리시겠소? 예, 갑시다요.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속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신들은 진흙탕에 있었고 남루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구름이 거치는 하늘을 향해 걷고 있었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선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용은 땅속이 아니라 저자의 마음속에 있었구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는 축복이었습니다. 병수가 집신을 끌며 내려가는 길마다
말라 비틀어졌던 풀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쿠, 쿠, 쿠. 정선 산골짜기에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보낸 호위 무사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그 앞에는 비단옷을 입은 병수와 고운 차림의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저의 숲되던 병수가 맞아? 세상에. 나 병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반기는 것은 싸늘한 냉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덮었던 덧낡은 이불만 덩그러니 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병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소화 왔습니다. 쌀밥에 고깃국 드시게 해드린다 약조했는데 대답 없는 방 안에서 병수의 통곡 소리만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자식을 뒤로 임금님이 하사한 최고급 관과 비단으로 정선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예전엔 병수를 비웃던 사람들도 콧대 높은 현감도 모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요. 병수는 눈물로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승에서는 제발 배고프지 마시고 편히 쉬소서. 장례가 끝나고 마당에는 임금님이 내린 쌀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병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이걸 가져가시오.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자 병수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굶어 돌아가셨지만 이웃사촌인 여러분들까지 굶길 수는 없소. 이건 어머니가 베푸는 마지막 밥상이니 사양 말고 드시오. 그 말에 사람들은 아이고. 병서가 미안하다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멸시하던 손가락질이 참회와 용서를 비는 손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선은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지요. 어느덧 마당은 비었고 병수는 품속의 낡은 국자를 만지작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걸 보니 제 배도 부릅니다. 그때 별똥별 하나가 어머니 산소 쪽으로 길게 떨어졌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 자욱한 정선 산골에 호미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석꺽, 석꺽. 어머니 무덤 옆 양지 바른 곳을 파내려 갔습니다. 구덩이가 어느 정도 깊어지자 그는 품속에서 반쯤 타버린 국자를 꺼냈습니다. 국자는 여전히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며 마지막 욕망을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허나 병수의 눈빛은 꿈쩍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유물은 이제 어머니 곁에 두겠습니다. 병수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놈 덕에 나라도 구하고 장례도 남부럽지 않게 치렀으니 제 욕심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산 사람이 계속 쥐고 있으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지요. 툭 병수는 미련 없이 국자를 구덩이에 던져넣고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흙이 국자를 완전히 가리자 손끝에 남아있던 찌릿한 기운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신기한 물건이 아니라 그저 땅속에서 썩어걸림이 될 나무 토막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월선이 다가와 흙 묻은 병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있으면 한양 대감들처럼 떵떵거리고 살 텐데요. 병수가 시원하게 웃으며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얼굴이 밝았습니다. 언제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며 사느니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자는 게 최고지요. 그리고 병수가 월선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게는 천하 명당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여기 있지 않소. 월선의 볼이 복사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병수의 거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평생 나무를 캐고 숯을 구워도 좋습니다. 지방님 곁이요. 고맙소, 부인. 내 평생 굶기지는 않겠다. 쏴. 대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박수처럼 들렸습니다. 병수는 월선의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국자는 땅속 깊이 잠들었고 정선골 병순의 굴뚝에서는 다시 평범하지만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삶에도 묵직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조선시대 강병수에게 벼락 맞은 국자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인생 역전을 꿈꾸게 하는 복권이나 대박이 난다는 주식 정보가 그 국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저마다의 요행을 품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병수가 국자를 손에 쥐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직관이 되었지만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언제 이 힘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뼈를 깎아먹었기 때문이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으나 속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병수가 깨달은 진짜 명당은 어디였습니까?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명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 월선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좁고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세상 어떤 나쁜 기운도 침범하지 못하는 최고의 명당이었던 셈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저 멀리 결승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는 가족의 미소, 시원한 물 한 잔, 그리고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평온한 밤이 진짜 보물입니다. 병수는 욕심이 담긴 국자를 땅에 묻고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대박만을 쫓느라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움켜쥐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음속 과도한 욕심을 조금 덜어낼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명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벼락 맞을 행운보다 더 귀한 것은 땀 흘려 일군 오늘의 평범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정선골에서 시작된 효자 강병수의 기이하고도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